귀납적 정의입니다.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했다 이런 말인데,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 몇 개의 항값과 몇 개의 항값을 주게 됩니다. 처음 몇 개의 항값을 주고 이웃하는 항 사이에 관계를 몇 개의 항값을 주고요,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예를 들면 자, 첫 번째 항값이 3이야. 그런데 이제 이웃하는 항 사이라는 것은 그냥 특정 항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는 일반화 시키는 거야. 일반화 시키는 거.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항이 아니라 뭐 n번째 또는 n 플러스 1번째 이런 식으로 일반화해서 표현을 하는 거야.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수열을 정의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a1 값이 3인데 앞에 항에 4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야. 이거는 나열을 해보게 되면 3, 첫 번째 항이, 자,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두 번째가 되니까 7, 다시 얘를 집어넣으면 11, 다시 집어넣으면 15, 이렇게 가겠죠. 4씩 커지고 있지. 자, 이 등차 수열을 정의하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방식을 우리가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행 교육 과정에서는 이 귀납적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귀납적으로 정의되어져 있는 걸 이용을 해서 어떤 항값을 계산하거나 또는 합을 계산해 보거나 이런 식을 요구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 관계식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점화식을 구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 과정에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거 몇몇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 뭐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첫 항이 a야.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 등차 수열이에요. 또 등차 수열을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a1은 a, a2는 b. 자, 처음에 몇 개의 항이라고 그랬죠? 두 개의 항을 줘요. 두 개의 항을 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써요.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 이것도 등차 수열이야. 자, 이거는 등차 중항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항이 세 항의 관계식으로 표현되면 반드시 두 항 값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야 얘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두 항 사이의 관계는 한 개의 값만 줘도 상관이 없어요. 또 살펴보면 a1은 뭐 a인데 an 플러스 1은 r 곱하기 an, 등비수열이 되겠죠. a1은 a인데 a2는 b야. an 플러스 1의 이 전체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 자, 등비수열. 이거 두 개는 등차, 얘는 등비. 두 항 사이의 관계, 세 항 사이의 관계. 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대단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대단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점화식을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점화식이 주어지는 거야.
주어지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보냐면 얘를 직접 나열을 해보는 거야. 값을 대입해서 나열을 해본다 이런 얘기야. 대입해서 나열을 해서 그 수열이 어떠한 규칙성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규칙성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얘를 어떤 문제에 적용을 시킬 줄 알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자,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고 해봅시다. 첫 항은 1이고 an 플러스 1은 무슨 식이 아니라 이렇게 글씨로 써져 있네. 하지만 이것도 식이에요. an 플러스 1은 이렇게 an 번째 항의 4배를 곱해서 7로 나눈 나머지래. 자, 바로 뭐 해보면 되냐면 나열을 해보면 돼요. 자, 첫 번째 항은 1이었어.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4배해서 7로 나눴잖아. 4가 되겠죠? 세 번째 항은, 자, 얘를 4배하면 16. 16을 7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될 거야. 자, A4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얘를 4배하면 나머지 1. 다시 얘를 4배하면 요렇게. 어때요? 반복되죠? 주기성을 갖는다. 주기가 얼마? 3인 주기 수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 3개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본 거야. 자, 3의 배수가 2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3의 배수가 어떤 거냐면 요게 3의 배수죠. 3의 배수 그 다음이야. 그러면 3의 배수 그 다음이니까 얘의 합과 같잖아. 따라서 2 더하기 1 더하기 4 7이라는 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야. 자, 핵심은 뭐다? 점화식이 주어지면 나열해서 무엇을 찾아본다? 규칙을 찾는다. 이게 핵심이 되는 거야. 자,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거는 이거는 증명 방법이야. 증명 방법인데 얘는 우리가 증명 방법에는 직접 증명이 있고 간접 증명이 있거든요. 이거는 간접 증명 방법 중에 하나야. 그럼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성립함을 증명하는 간접 증명법이 됩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n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명제 Pn은 자연수 n으로 이루어진 명제란 뜻이야. 그래서 자연수에 대한 그러한 명제를 우리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하는 간접 증명법이 되는데,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요. 자, 어떻게 하냐면 n이 1일 때 P1이 성립한다. 확인하는 거야. 자, 1일 때 성립함을 확인해요. 직접 1을 대입해서 확인을 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n이 k일 때 pk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n이 k 플러스 1일 때 pk 플러스 1이 성립함을 보이는 거야. 그러면 성립함을 보여주잖아요. 이 세 개를 따라주면 우리는 Pn은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얘의 원리가 뭐냐면요. 얘의 원리는 여러분이 도미노를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해요. 자, 도미노라는 것은 자, 도미노가 이렇게 쭉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도미노가 얘가 넘어지면 순차적으로 쭉 다 넘어지잖아. 물론 직접 확인해 보려면 다 넘어뜨려 보면 되죠. 그런데 이 도미노는 몇 개냐면 무한개야. 모든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직접 해볼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첫 번째가 넘어뜨려. 첫 번째를 넘어뜨린단 말이야. 그럼 첫 번째 넘어뜨리면 두 번째 넘어지겠지. 그럼 두 번째 넘어지면 세 번째도 넘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순차적으로 다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자, K번째가 있고 K 플러스 1번째가 있는 거야. 우리가 보여주는 거는 자, 얘가 넘어진다라고 했을 때 얘가 넘어짐을 보여주는 거야. 그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 게 넘어지면 뒤에 게 넘어진다는 걸 보여줘. 그러면 앞에 게 넘어지면 뒤에 게 반드시 넘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1이 넘어지는 걸 보여줬어. 그러면 앞에 게 넘어지면 뒤에 게 넘어질 거야. 그러면 2는 당연히 어떻게 돼? 넘어져. 2가 넘어지니까 3도 넘어져. 4도 넘어져. 그러면 계속 어떻게 돼? 순차적으로 다 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이게 바로 수학적 귀납법이 증명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를 도미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예를 한번 우리가 들어볼게요. 자, 1 플러스 h의 n제곱이 1 플러스 nh보다 크다를 증명을 해보려고 해. 물론 여기서 h라고 하는 것은 n은 2 이상이고 h는 양수예요. 자, 얘를 한번 증명해 볼 거야. 수학적 귀납법으로 n이 2 이상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지 자, 증명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n이 1일 때, 근데 여기서는 n이 2부터니까 n이 2일 때부터 해야 되겠지. 자, n이 2야. 2를 대입해 봅시다. h의 n제곱이 아니 h의 제곱이 됐죠? 요거는 1 플러스 2h 플러스 h 제곱이잖아. 여기에 2를 넣으면 1 플러스 2h가 되죠? 그러면 좌변이 우변보다 어때? 크죠? h가 양수니까. 자,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어. 1 플러스 kh. 자, 얘 성립해. 성립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야 하잖아. 자, 어떻게 하냐면 얘가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하는 거야. 보통은 주어진 양변에 사칙연산을 이용하는 거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말 중요해. 사칙연산. 여러분이 증명 문제가 실제 문제의 수능 문제에 나오면 대부분은 자, 사칙연산에 의해서 위에 거에서 밑에 것으로 변형했을 때 무언가를 더하거나 해서 변형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1 플러스 h의 k제곱이 있는데 양변에 뭐를 곱하냐면 1 플러스 h를 곱해요. 양수니까 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겠지.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kh에 1 플러스 h가 자, 양변에 똑같은 걸 곱했어. 그러면 이쪽은 1 플러스 h에 k 더하기 1제곱이 되겠고 자, 내가 얘를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 1은 그대로 있을 거고 h니까 k 플러스 1h 더하기 kh의 제곱까지 나올 거야. 얘를 잘 보면요, 요거는 자, 여기 이게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누구보다 크냐면 1 플러스 k 플러스 1h보다 크겠지. 얘가 얼만큼? 요만큼 더 더해져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1 플러스 h의 k 더하기 1제곱은 1 플러스 k 플러스 1h보다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이 식에 k 플러스 1을 넣은 것이 성립됐잖아. 그러니까 n이 k 플러스 1일 때, 즉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뭐 한다? 성립됐음을 확인했지? 그러면 얘는 2 이상일 때 모두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요러한 예를 한번 더 해볼게요. n이 4 이상일 때 n 팩토리얼이 2의 n제곱보다 크다를 증명해 보려고 그래. 자, 수학적 기납법으로 우리가 증명을 할 거예요. 자, 먼저 n이 얼마일 때? 4일 때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4 이상이니까. 자, 4 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4 팩토리얼은 24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2의 4제곱을 할 거야. 당연히 얘는 16이죠? 자, n이 4일 때 성립함을 확인했어. 자, 두 번째, n이 k일 때, 그러면 k 팩토리얼이 2의 k 제곱보다 크다. 자,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우린 얘 성립해.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용을 해서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야 하잖아. 그럼 얘가 k 플러스 1일 때면 k 팩토리얼이니까 이것도 양변에 무언가를 곱해서 확인해 볼 수 있구나. 그래서 k 팩토리얼 k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야. 곱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2의 k제곱이 있고 k 플러스 1이 있을 거라고. 얘가 성립하니까 똑같이 곱해도 성립하겠죠? 자, 얘는 k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될 거예요. 그죠? 2의 k제곱 k 플러스 1이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곱할 건데, 자, 요 놈을 곱할 건데, 얘 잘 보세요. 이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n이 4 이상이죠. 그러니까 요 2의 k제곱에 k 플러스 1이라는 것은 2의 k제곱에 이 k 플러스 1이 5보다 크잖아. 5 이상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2를 곱한 것보다 얘가 크겠지. 왜냐하면 k 플러스 1이 누구보다 클 거니까. 2보다 클 거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2의 k 플러스 1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k 플러스 1 팩토리얼은 누구보다 크고 2의 k제곱에 k 플러스 1보다 크고 2의 k 플러스 1제곱보다 커.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크다는 것. n이 뭐일 때?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확인했다, 이런 얘기.